손님인 척 가장을 해가지고 나이는 이제 올해 43이 됐네요 벌써.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 미혼이고요. 하루하루 고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. 백화점 다닌 지는 한 3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요. 백화점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? 원래 백화점 다니기 전에 이제 전자제품 양판점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같이 일했던 이제 선배가 소개를 해가지고 들어갔어요. 저는 근데 막상 그렇게 백화점 다닌다고 해서 더 백화점 뭐 자주 이용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왜? 이게 모르겠어요. 저는 그냥 인식이 왠지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백화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금액대가 더 오히려 더 비싼 것 같기도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백화점 다니면서 굳이 막 백화점을 그 일부러 더 찾아다니고 이용했던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의외로 좀 있죠. 아무래도 백화점이 이제 뭐 서비스나 이런 게 조금 기대를 하고 오는 부류들이 많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이제 그 백화점 또 직영 사람들도 이제 그런 쪽으로도 많이 교육도 받고 하거든요. 교육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서비스 같은 거를 챙겨받으려고 하는 또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다른 그냥 일반 뭐 시장이나 그런 데보다는. 주로 뭐 어떤 식의 갑질이나 진상이야? 그 자기가 와서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으니까 이제 일반 뭐 길거리에 있는 그냥 일반 매장들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뭐 대우받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어요. 안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. 재밌었던 일보다는 이제 그게 있거든요.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미스테리 쇼퍼라고 해가지고 손님인 척 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쇼핑 이제 물건 사러 오는 것처럼 이렇게 조사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미스터리 쇼퍼식으로 이렇게 보내요. 근데 이제 뭐 조금 불친절하게 응대를 했다거나 조금 이렇게 건성건성 이렇게 응대를 하면은 이제 평가 점수가 좀 안 좋게 나오거든요.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이제 백화점 쪽 직영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런 점수대나 이런 게 낮게 나오면은 또 교육도 보내고 또 그런 걸로 또 자기네들 평가받고 이런 거에 좀 지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신경 쓰는 게 조금 좀 피곤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죠. 아무래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냥 캐주얼 차림이나 이제 의류 매장이나 이런 데는 또 이제 자기네들 뭐 브랜드 옷 입고 뭐 그냥 캐주얼 차림으로 입는 경우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뭐 가정 코너나 또 이제 그런 데는 정장 차림으로 입는 게 거의 그런 뭐 유니폼 착용하는 것처럼 딱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게 뭐 주말이나 휴일 같은 경우도 이제 근무를 하니까 이제 남들 쉴 때 조금 이제 못 쉬고 뭐 평일날 뭐 대유를 쉰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힘들다면 힘든 점일 수도 있겠네요. 근무할 때는 정규직이었어? 그렇죠. 제가 담당했던 그 브랜드에서는 이제 정규직으로 해서 근무를 했었죠. 급여는 어떻게 됐는데? 그냥 월급으로 매달 해서 뭐 그때 수준으로 그래도 한 200만 원 한 중후반 뭐 그 정도. 이게 아무래도 이제 판매 영업 쪽 직군이다 보니까 또 이제 뭐 내가 담당하는 이제 코너나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 대비해가지고 또 뭐 인센티브나 성과급도 있고 해서 조금씩 그게 격차는 좀 있더라고요 매달. 그때 이제 소속됐던 제 회사
쪽에 이제 백화점 말고 이제 다른 이제 매장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가는데 이제 그 매장 쪽에서 또 일을 하다가 그쪽에서 또 이제 이직 그 권유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옮기게 됐어요. 한 3년 정도 다니다가. 잘 옮긴 것 같아. 지금 생각해 보면. 네,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도 더 발전을 할 수는 있었죠. 그래도 백화점 다닐 때보다는. 네. 한잔 하실까요? 그래도 제가 제 입으로 폰팔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남들이 뭐 폰팔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못 하겠는데 폰팔이라기보다는 그냥 통신회사 대리점 소속 직원이에요. 저도 월급쟁이고 네. 회사원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. 근데 저는 그 통신 쪽 일을 하면서도 저 스스로는 뭐 내가 폰팔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굳이 그렇게 뭐 내 직업을 막 비하하면서까지 하는 거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. 글쎄요, 근데 겉으로 그냥 보여지는 거는 뭐 백화점이 좀 더 있어 보이고 막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자기 발전이나 개발이나 뭐 영업하는 데 있어서는 백화점이나 통신 쪽 일이나 뭐 크게 다른 건 없어요. 어쨌든 사람들 상대를 해야 되는 거고. 또 통신 쪽 일은 아무래도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는 거잖아요. 뭐 물론 뭐 제가 직접 뭐 전봇대 타면서 뭐 전선 깔고 뭐 이런 것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통신 일 꽤 오래 했죠. 또 한 10년 정도는 한 것 같은데요. 10년 됐죠, 10년. 경험이 어마어마하네. 나름 경력이라면 경험이라면 경험이죠. 예. 뭐 일반적인 회사원 수준 이상 벌었던 것 같아요. 예. 연봉으로 치면 그래도 한 3,500에서 뭐 3,000 뭐 중후반대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? 근데 핸드폰 번호는 자기가 딱 원한다고 좋아한다고 해서 그거를 딱 집어서 개인이 고를 수는 없고요. 그게 이제 그 공공 자산이거든요. 핸드폰 번호 자체가. 그래서 가끔씩 이제 골드 번호를 추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거기 응모를 해가지고 당첨이 되면은 이제 뭐 일정 기간 안에 이제 내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번호를 받을 수는 있는데 내가 그 이 번호 꼭 써야겠다라고 해서 쓰고 싶다라고 해서 쓸 수는 없더라고요. 예. 그런 거 추첨은 언제 어떻게 하는 건데? 이제 뭐 통신사별로 공고를 해요. 그래서 모집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응모를 하면은 이제 당첨된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이제 회신을 해주거든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기간 안에 내가 이 번호를 쓰겠다고 이제 신청을 하는데 뭐 대리점이나 이런 데 방문을 하면은 그 번호를 이제 취득을 하는 거죠. 그쵸. 뭐 저도 이쪽 통신 일 하기 전에는 그냥 뭐 가까운 그냥 동네 휴대폰 가게나 뭐 판매점들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뭐 하나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뭐 현금 주고도 사고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쪽 일을 하면서 이제 그쵸 눈탱이 맞고 이런 건 없고 그래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할인 받고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는 많이 하죠. 저 일했던 데는 이렇게 막 개인이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데는 아니었어 가지고 눈탱이까지는 아니고요. 어쨌든 그 회사에서 그게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이 있어요.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해주는 거라서 뭐 눈탱이까지는 뭐 아쉽게도 해본 적은 없네요. 그게 이제 제가 일했던 데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그러니까
제가 이랬던 쪽은 이제 그 국내 통신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. 그 중에서 그래도 거의 1등 했던 이제 소속이어가지고 어차피 통신회사들은 뭐 휴대폰 이 단말기 기계를 팔아가지고 돈을 남기거나 뭐 그걸로 수익을 보는 회사는 아니에요. 가입자를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그 가입자가 이제 고정적으로 매달 얼마 요금을 내는 걸로 이제 계속 수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요금제를 높은 요금제를 유치를 한다거나 뭐 부가 서비스 유료 부가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몇 개월 뭐 의무적으로 쓰게끔 해서 그 조건으로 뭐 할인을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. 근데 이게 통신 매장들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구분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개인이 한 개 뭐 한두 개 매장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 데는 이제 자기네 매장에서 얼마를 팔아가지고 남는 수익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벌이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눈탱이도 많이 치고 이제 뭐 핸드폰 한 대 팔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 얼마를 남기면 이제 그게 다 자기 수익이 되는 뭐 그런 이제 구조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쪽들이 이제 많이 하죠. 제 경험이나 제가 말씀드릴 때는 한 매장에서 통신 3사를 다 취급하는 데도 있죠. 그런 데는 이제 판매점이라고 하거든요. 보통은 뭐 각 통신사 이제 한 통신사면은 그 해당 통신사만 딱 하는 이제 대리점 직영 매장들이 있고 한 매장에서 이제 통신 3사 막 별정 통신사들, 영세한 통신사들 있잖아요. 작은 통신사들까지 막 다 취급을 하는 데들이 있어요. 그런 데는 좀 피하는 게 낫죠. 원래는 저도 이제 좀 제가 좀 전공하거나 좋아했던 쪽이 이제 방송 영상, 미디어 이쪽이었었는데 어떻게 또 계속 일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통신 쪽 일을 또 오래 하게 돼가지고 한 10년 정도 계속 그쪽 일을 하다 보니까 말단 사원부터 뭐 나름 뭐 진급도 하고 해서 뭐 대리까지 달고 뭐 했긴 했었는데 이게 과연 여기서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비전도 잘 안 보이고 또 나이 좀 먹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공부가 예전에 진짜 막 고등학교 다니고 학교 다닐 때는 진짜 공부 진짜 하기 싫었는데 이게 또 나이 먹고 지나다 보니까 또 공부 생각이 좀 그때 못했던 게 좀 남더라고요. 시간이 생각이 좀 나길래 좀 드세요. 그래서 좀 제가 관심 갖고 하고 싶었던 분야로 해서 학교를 좀 대학교를 다녀보자 해가지고 이제 방송대 가고 뭐 또 10년 다녔으니까 뭐 퇴직금도 좀 나오고 하니까 이제 뭐 공부를 좀 전념을 해야겠다 하다 보니 야 이게 공부만 또 하기에는 또 쉽진 않더라고요. 벌이가 있어야지 또 생활도 하면서 또 공부도 되는 거지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형이 소개시켰잖아요. 그래서 뭐 조명 지금은 뭐 조명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이렇게 나가서 뭐 일 배우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. 제가 또 관심 갖고 하던 또 관계된 이제 직종이기도 하고 또 막상 또 나가서 또 있어 보니까 뭐 재밌는 부분도 있고 이제 뭐 횟수로 치면 한 이제 한 5번 6번 나갔나요? 이게 뭐 고정적으로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프리랜서. 그때
일정 잡히면은 그거 맞춰가지고 스케줄 맞춰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다 보니까 뭐 한 일수로 치면은 그냥 한 6일 정도 나간 것 같은데요. 예. 하루에 15만 원씩 해서 받고 있어요. 예. 그렇게 받았고 어때 적절한 거 같아? 부족한 거 같아? 이게 가끔씩 좀 일정 빡센데 나가면은 막 진짜 자정 넘어서까지도 하는 예, 무거운 장비들도 꽤 있더라고요. 그게 많이 좋아진 거야 지금 LED가 나와가지고. 요즘 뭐 무선으로 다 이게 컨트롤도 하고 제어도 하고 많이 좋아졌던데요, 진짜. 뭐 당분간은 제가 뭐 어디 뭐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예. 그렇게 되면은 뭐 일정만 맞으면은 예. 더 나가면서 배우면서 좀 해봐야죠. 예.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그러게요. 연애 뭐 요즘에는 그 연애 그렇게 막 몸달지는 않더라고요. 외화 드라마 같은 거 이제 시즌별로 그냥 몰아서 한 번에 뭐 보든가 아니면 컴퓨터 게임 하든가 뭐 그런 걸로 해서 시간 많이 좀 보내긴 하죠. 지금의 어떤 생각을 갖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냐 아니면 또 그때 시점에서 또 다시 새롭게 또 시작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틀릴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나이만 이전으로 돌린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좀 그런 이제 뭐 시행착오나 이런 걸 좀 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. 더 빨리 내가 원하고 하고 싶고 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하지 않았을까요? 눈치가 좀 빠르다 그래야 될까요? 뭐 이렇게 주변 분위기 파악이나 뭐 상대방의 성향 파악이나 이런 거는 조금 남들보다는 조금 물론 뭐 이게 또 그동안 나이 먹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터득해온 나름의 노하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좀 그래도 강점이라고 좀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자주 해야죠. 생각 같으면 매일같이 뭐 이런 좀 조촐하게 또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고 저도 뭐 스케줄 시간상 이게 또 여건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만간 한번 또 마련해 보시죠.